자, 그루브 시어리의 텔미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텔미 하면은 한 10여 년 전에 유행했던 원더걸스의 텔미가 있고, 그 전에는 이제 샵의 텔미라는 곡이 유명했었죠.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머릿속에 기억이 많이 남는 텔미 곡은 아마 이 그루브 시어리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음악 듣고 오셨고, 오늘은 이제 신살 두 번째, 나머지 신살을 다룰 건 아니어서 일단 생지만 다루게 되면은 마지막 시간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역마살하고 지살, 자기 삼합과 관계된 지살과 그에 반한 충하는 역마살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12운성에 대응을 해도 상관이 없다. 지살 같은 경우는 장생지에 대응을 하고, 또 역마살의 경우에는 병지에 대응을 하는 그런 얘기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12운성에 대한 설명은 뭐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죠. 그래서 오늘은 12운성도 설명을 하면서, 그리고 또 오늘은 망신살하고 겁살을 할 차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살과 더불어서 이제 12운성적인 해설을 곁들여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결국에는 중요한 게 이민년의 인목으로 읽는 코드니까, 우리 삼합의 띠가 과연 이민년의 인목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지 이게 중요하니까요. 그 부분에 중점을 두어가지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인호술 띠의 경우에는 지살이라고 했고요. 인호술하고 충하는 게 신자진이죠. 그래서 신자진의 신금, 지살하고 충하는 구조가 이제 역마살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망신살하고 이제 겁살을 할 건데, 이 삼합의 분포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자기 그룹과 반대 그룹, 그러니까 충하는 그룹 외에 자기 윗그룹과 아랫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눈치를 봐야 하는 상대, 대상하고, 또 내가 관리를 하고, 밑에 그룹이니까 나의 눈치를 보겠죠. 대신에 내가 책임져야 하는 이런 그 위아래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삼합 기준 해가지고 하는 신살을 12개다 해가지고 12개를 다 외우거나 뭐 알 필요는 없고요. 지난번에 얘기한 지살은 자기 삼합의 첫 글자, 생직 글자라고 해가지고 인호술이면은 인목, 신자진이면 신금, 해묘미면 해수, 사유축이면 사화, 요것을 이제 그 삼합의 첫 번째 시작하는 글자라 해가지고 지살이라고 했죠. 그러면 내가 인호술 띠다 그러면은 인목에 해당하는 범띠든 뭐 말띠든 개띠든 상관없이 인호술이면은 다 똑같은 오행화로 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호술에 해당하는 띠의 인목이면은 지살이고, 사유축 띠다 그러면은 뭐 뱀띠다, 닭띠다, 소띠다 할 거 없이 사유축 띠면은 모든 것이 다 사화의 지살로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충을 하는 경우가 이제 역마살이라고 했고, 그러면은 이제 삼합에 해당하는 구조는 결국 사계절의 비유를 하시면은 간단한데, 내가 봄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우리가 봄 하면 모기 계절이잖아요. 모기의 계절 그러면은 해묘미를 떠올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해묘미를 생하는 그 전계절, 겨울이 있고요. 겨울은 당연히 수기운이니까 신자진, 수국 이렇게 해서, 수국이 목국을 이제 수생목 해주죠. 그리고 목국은 화국을 목생화 해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럼 해묘미띠는 신자진에서 밀어주고, 그 해묘미는 다시 인호술로 밀어주는, 이런 식으로 앞뒤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밀어줘야 하는 대상은 내 윗그룹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계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되고, 내가 밀어줘야 하는, 눈치를 보고 이렇게 좀 신경을 써줘야 하는 그런 그룹이 되는 거죠. 연습을 해볼까요? 내가 해묘미다 하면은, 해묘미는 목이죠. 목이 밀어줘야 할 대상은 봄이니까 여름으로 가죠. 목생화 해야 되니까 인호술 하면 화국이고, 인호술이 해묘미보다 윗그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호술이다 하면은, 인호술은 화죠. 여름입니다. 여름 다음에는 가을이죠. 인호술이 사유축을 밀어주니까 인호술보다 위에 있는 그룹이 이제 사유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사유축은 금이니까 가을이고요. 그 사유축 다음에 이제 신자진, 겨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유축의 윗그룹은 신자진, 그래서 신자진의 또 윗그룹은 수생목하니까 해묘미, 이렇게 해서 계속 생해주는 쪽이 내 위로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기온이 이제 올라가기도 하고 에너지들이 이렇게 진화하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보시면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내 아랫그룹이다 그러면은 전 단계 계절을 생각하시면 돼요.
해묘미의 아랫그룹은 묘가 목이니까 그 목을 지원해주는 신자진 수 하면은 그 수가 해묘미보다 밑에 그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계속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은 윗그룹 아랫그룹이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이것을 왜 하느냐면 오늘 하게 될 망신살하고 겁살은 위아래 그룹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시면 해석이 조금 난해해져요. 그냥 단순하게 망신살이다 해가지고 뭐 망신당한다, 겁살이다 해가지고 뭐 뺏긴다, 눈치 본다, 차압당한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 윗그룹과 아랫그룹의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내가 띠별로 그냥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가 이제 나이가 어리고 조직적으로도 충분히 권력을 갖고 있는데 누구 앞에서는 내가 말이 쉽게 안 나온다, 누구를 좀 어려워한다, 그러면은 그게 윗그룹일 대상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나를 절대로 윗사람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윗그룹 아랫그룹의 차이가 있는 거다. 그러면은 사유축 띠다 그러면은 당연히 사유축 하면은 금이니까 금의 윗그룹은 신자진이죠. 그러면은 내가 사유축띠인데 뱀띠, 닭띠, 소띠인데 만약에 원숭이띠, 쥐띠, 용띠에 해당하는 이 신자진 년생을 주변에 두고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나를 아랫사람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게 부모든 형제든 뭐 직원이든 사장이든 뭐든 할 거 없이 반드시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한테 생조를 받는 것은 당연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나를 어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사유축이면은 신자진이 내 윗그룹이고 내 밑에 있는 그룹은 인호술이 되겠죠. 가을 이전에 여름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누군가하고 관계를 했을 때 그 사람은 나한테 잘해줬다, 편했다, 대체로 내 의견을 위주로 따라주더라, 이런 것을 이제 보면은 반드시 윗그룹 아랫그룹에 이게 형성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제 본인과 관계되는 이 같은 그룹이나 아니면 반대 그룹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잖아요. 같은 그룹이면 친구인 거예요. 친구 또는 동업자, 뭐 동료, 딱 그 선에서 수평적 관계가 되는. 그리고 이제 반대 그룹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게 이제 목적 지향이 같으면은 서로 합일이 잘 돼요.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만났다든지 누군가를 제거하기 위해서 막 전쟁을 하려고 만났다든지 이러면은 그 목적 지향에 관한 부분은 맞는데 자체적으로는 이제 충돌을 하는 부분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기에 해당하는 이 띠의 삼합이다. 그러면은 지살, 장성살, 화개살 해가지고 앞글자만 따가지고 지장화 그룹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장화 그룹을 충하는 것들은 역재월이 되는 거예요. 역마살, 재살, 월살 이렇게. 그래서 지장화를 충하는 게 역재월이고 망신살, 육해살, 천살 이렇게 해서 망육천이라고 부르는데 이 망육천을 충하는 게 겁년반이 되는 겁니다. 겁살, 연살, 발한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삼합에 이 충이라든지 생조를 하고 또 생조를 받고 이런 부분이 연결이 돼 있는데 이민년을 해석하는데 이런 게 왜 필요하냐, 뭐 윗그룹 아랫그룹이 뭐가 중요하냐 할 수도 있죠. 그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사유축생이다 그러면은 사유축 년생이면은 인호술이 나보다 아랫그룹이잖아요. 그러면 아랫그룹에 해당하는 인목이 이제 겁년반이 되는 겁니다. 인호술이. 그러면은 그 겁년반 중에 인목이니까 겁살이 되겠죠. 이 겁살에 해당하는 의미 자체가 내 아랫그룹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여기서부터 내가 독자적으로 영역을 이제 만들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겁살은 연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화살 있죠? 그 도화살을 연살을 도화살이라고 하는데 그 겁살이 이제 도화살을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도화살이 지원을 받으면 그것을 이제 반한살에 해당하는 이 화기지에 전달을 해줘서 겁년반이라고 하는 이 삼합의 주체, 이것이 이제 내가 키우거나 뺏기는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랫그룹에 해당하는 이 겁살에 해당하는 운이 왔을 때, 그러니까 지금 사유축 년생들이 인호술에 해당하는 이민년, 이 범년을 만났다, 호랑이 해를 만났다 그러면은 이 인목과 관련해가지고 겁살, 말 그대로 차압당하고 뺏기고 철거당하는 뭐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아랫그룹에 해당하는 겁살, 이 자체는 마음만 먹으면은 뺏을 수도 있고 또 챙겨줄 수도 있는 겁니다. 겁살이라 해가지고 무조건 뺏기고 차압당하고 다 철거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내가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사주에 겁살이 있는데 이 겁살이 있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이제 맘먹으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 사람이 이미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쇠를 아무리 누군가한테 맡겨도 본인한테 그 지문인식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든지 어쨌든 여러 가지로 본인의 어떤 권한을 이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진보적이고 개혁 정신이 뛰어나다. 그래서 이 사주 내에서 사유축생이 인연을 만나면 이제 겁살운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겁살운에 뒤바뀐다, 엎어버린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겁살이 그런 쪽으로 작용하면, 남하고 싸우는 쪽으로 가면은, 그러면 이제 본인이 끝까지 가보자 하면서 이런 오기가 생기는 그런 게 될 수가 있고, 만약에 상대가 조금 이제 굽히고 들어온다 그러면은 내가 챙겨주는 운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챙겨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돈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내가 남하고 싸우면서 소송비를 내든, 상대가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고 와요. 근데 그 사람하고 싸우게 되는 계기가 뭐 손실을 입히든 피해를 주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상대가 또 이렇게 굽히고 들어오면 또 그거 가지고 뭐라고 못한단 말이에요. 겁살 있는 사주들이. 그러면은 내 사주 겁살이 있든 없든 원래 있으면은 평생 그런 기질을 갖고 사는데, 요 부분이 이제 운에서 들어온다 그러면은 내가 반드시 싸울 일이 생긴다는 얘기죠. 싸우거나 복잡한 일에 휘말릴 소지가 많은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이 겁살이라는 게 이 십성에서 겁재하고 조금 비슷한 속성인데, 이 겁살이 결국에는 12운성의 절지에 해당하는 기질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인호술이 화인데 그 화의 기운이 끊기는 해자축에서 겁재천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해수에서 이제 겁살인 거고, 해묘미는 신에서 겁살인 거니까 오행목이 기운이 끊길 때가 이제 신유술에서 절태양지잖아요. 간목의 경우에 신유술의 절태양지듯이 해묘미, 사만목국에 대한 부분도 신유술에서 겁재천이 된다. 그러면은 요게 12운성상 절지에 해당이 되니까, 제가 절지라든지 태지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죠. 자신의 기운이 끊겼다. 그러니까 숙주를 찾아야 한다. 숙주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권력 있는 사람한테 빌붙게 돼 있다. 또는 그런 쪽으로 본인도 국가적인 일이라든지 뭐 공무원이라든지 권력자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여기서 뭐 내가 차업을 시킨다, 쿠데타를 일으킨다, 철거를 한다, 이것은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살이라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해당해서 이 인목이 내 사주에 긍정적이다라고 하면은 이 겁살이 나름대로 그러한 역할을 일임하면서 그렇게 큰 피해가 나고 뭐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일단은 겁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남하고 엮이는 일 있잖아요. 그리고 괜히 내가 관여해야 되는 이런 속성들, 그런 게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요럴 때 이사를 하거나 문서를 쓴다든지 누군가하고 동업을 해야 한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 주객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애매하게 했다가 나중에 반드시 싸우거나 소송 걸거나 또는 막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중단하고 막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서열 정리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구두계약이나 그냥 대충 하는 것 없이 계약서 딱 쓰고 확실하게 이제 제도적으로 만들어 놔야죠. 그런 거를 해놓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은 눈 뜨고 코 베이는 일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무조건 이 겁살 운에는 그런 손해수, 이게 대체로 관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사유축이다 그러면은 인이 겁살이고 인호술이다 그러면 해가 겁살이고, 해묘미면은 신이 겁살이고, 신자진이면은 사가 겁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제일 중요한 흐름은 이제 사유축이겠죠. 이제 들어오는 이민년이 이제 겁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유축년생들, 특히나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사유축 중에서도 뱀띠가 제일 가장 다사다난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내년 이민년이 딱 들어오면은 바로 인사신 삼형살을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인목과 본인의 띠에 해당하는 사화가 크게 동할 소지가 있는 거죠. 만약에 신자진 띠다 그러면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역마살이죠. 신자진 띠는 인목이 역마살이니까 그 중에서도 내가 신금에 해당하는 원숭이 띠다 그러면은 이제 바로 이민년 시작하자마자 이민년에 이민월이 오는데 인신충으로 바로 충돌을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숭이 띠라든지 뱀띠라든지 이렇게 신금이라든지 사화가 연지에 있다 그러면은
인목이 찾아오는 순간 바로 인신형충 때리고 인사형으로 연결된다. 제가 형살은 끌어넘치는 비정상적인 에너지라고 했죠. 요럴 때 이제 배신지사, 뭐 사기라든지 아니면 어떤 한쪽으로 에너지를 몰빵해가지고 넣는 거라든지 바빠지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대체로 삼합을 갈 때, 인호술로 가려고 할 때 인오로 가는 게 아니라 인사로 갔기 때문에 굉장히 급하게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형살이라는 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순서라든지 절차를 무시하거나 또는 급하게 가려고 해서 마음이 쏠리는 이런 걸로 이제 가니까 나중에는 이제 배신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것도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고, 뭐 인사신 삼형살이 사주에 있으면 뭐 군경법 의료나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만큼의 어떤 권력이나 자신의 어떤 에너지가 크게 끌어넘치는 그런 상황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흐름들이 내년에 생길 수가 있으니까 특히나 내 사주에 어떤 원숭이띠라든지 뱀띠라든지 이러면은 충이라든지 형살에 놓일 소지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어쨌든 이 겁살에 해당하는 부분은 내 기운이 완전히 끊어졌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겁니다. 지시를 받는 입장이 되는 거고, 이 겁살을 또 내가 이제 신경을 써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겁살운에 내가 이제 서비스를 해야 될 일이 생길 수가 있다. 겁살이 이제 자신의 영역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지시받고 뺏고 차압하고 뭐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도화살, 연살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란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신들의 왕국을 이제 건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겁년반에 해당하는 이 아랫그룹이라는 게 반드시 내가 겪어 나가야 할 어떤 힘든 여정과도 같죠. 예. 겪어 나가야 할 힘든 여정과도 같다. 그래서 특히나 이럴 때 이제 아랫사람하고의 어떤 관계가 좀 복잡해질 가능성이 좀 높죠. 아랫사람이라든지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한 것들이 내 것만 오는 게 아니라 밑에 사람 거까지 같이 넘어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프로젝트나 일을 진행하면서 자꾸 막 그 팀원들이 막 싸운다든지, 내가 괜히 껴가지고 막 이렇게 누군가를 내줬거나 아니면은 상부에 보고를 해야 되는 이런 복잡한 일이 생기면은 짜증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내가 해야 될 운에 이제 놓여지는 거죠. 사일축띠들은 이민년에 인목이 겁살이기 때문에 내가 어쨌든 누구 한 명을 좀 어쩔 수 없이 조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가려는 사람은 문제겠죠. 내가 평상시에 휘두르지 않았던 칼을 뽑아야 되니까 그걸로 막 위협을 주듯이 막 해야 되는 상황이 막 생기니까 자신의 성미에 좀 안 찬다. 근데 자기가 이제 겁살을 대운해서 10년을 받아 썼거나 아니면 사주에 있거나 그러면은 뭐 그 겁살 행위를 할 만한 기회가 오는 거니까 마음대로 그걸 이제 휘두르겠죠. 예. 그래서 그러한 겁살이 결국에는 망신살하고 충을 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망신살에 해당하는 경우는 내 윗그룹입니다. 예, 윗그룹. 망신살과 더불어 가지고 육해살, 천살 이렇게 해서 망육천이 내 윗그룹이기 때문에 이 윗그룹은 내가 모셔야 되는 상사, 임금님, 그리고 또 선생님, 어른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윗사람이 나한테 지시를 내리면 내가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장하는 띠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면 반드시 나를 인정을 안 해줘서 그런 것이 생기는 거예요. 망유천은 지장화를 아랫사람 부리듯이 부리겠죠. 지장화도 마찬가지로 겁년반을 그렇게 부릴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해묘미에 해당하는 돼지띠라든지 토끼띠, 양띠 이런 해묘미에 해당하는 연지 띠들이 이민년을 만나면 인목이 망신살이 되겠죠. 망신살이라는 것은 단순히 얘기하면은 자신의 속살이 드러나는 거예요. 치부가 드러난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어른들이 망신살이 뻗쳤나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비밀스러운 것이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말로 얘기할 것 같으면은 나의 실력이 얼마나 쌓아놨든지 간에 이제는 치고 나갈 때가 되는 거죠. 왜냐면 아까 겁살은 내 아랫그룹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망신살은 윗그룹이기 때문에 위에서 나한테 반드시 지시가 내려옵니다. 너 이제 나와서 일 좀 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요. 그러면 내가 아직 씻고 있는데 좀 기다리세요. 뭐 지금 아직 준비가 덜 됐어요. 근데 기다릴 시간이 없어. 빨리 가야 돼. 당장 뭐 헹구든지 아니면 지금 당장이라도 옷을 덜 입은 채로 나오든지 빨리 나와라. 이렇게 독촉을 하고 보채면 옷을 막 덜 입은 상태로 막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나가는데 사람들이 막 엄청 기자들이 막 갑자기 무슨 일이냐 하면서 막 인터뷰하고 막 이러면은 이제 그게 망신살인 거죠.
그 옛날에 그 노팅힐이었나 그 영화에서도 막 그런 일이 있었죠. 그 휴그랜트하고 줄리아 로버츠가 주연한 영화, 거기서 막 갑자기 이제 인터뷰를 막 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망신살이라는 거죠. 갑작스럽게 내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내 에너지가 막 사정없이 남들에게 알려지고 쓰여지고 여기저기 막 러브콜 보내고 막 이러는 거 있죠. 그게 이제 망신살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망신살에 해당하면 망신을 당한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데 그것도 물론 당연히 되겠죠. 왜냐면은 내가 알리고 싶지 않은 것까지 알려주는 거니까 내가 만약에 이 망신살이 부정적이다 그러면은 자꾸 쓰고 싶지 않은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누가 제보를 해가지고 맛집이다. 근데 나는 뭐 촬영에 협조할 생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유명해져가지고 여기저기서 막 촬영하자고 하고 알려져가지고 자기 단골 손님들은 같이 줄 서가지고 기다리게 하고 자신이 이제 맛집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너무 유명해진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망신살에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망신살이라는 것 자체는 내가 알려진다. 요즘 말로 따지면은 그 SNS라든지 뭐 유튜버들, 개인 방송, 인터넷 방송 하시는 분들한테 이 망신살이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을 때 좋은 거죠. 자기를 알리고 싶은데 알릴 수 있는 그런 건덕지가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망신수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 내가 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딱 뭐를 했을 때 그게 드러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요즘 뉴스에도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 기초생활수급자인지 그 자기 딸이 피자를 먹고 싶어가지고 좀 나중에 지불을 해드릴 테니까 좀 피자 좀 먹으면 안 되겠냐 하니까 그 배달해주는 피자집에서 그 따님이 피자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얘기해라 하면서 그 무료로 줬다고 해가지고 그게 유명해져가지고 막 이 뉴스에도 나오고 막 돈줄 내주고 막 그랬다 하잖아요. 그 어린아이 그 2명 뭐 치킨집 갔을 때 그 거기에서도 애 머리 깎여주고 막 공짜로 치킨 먹여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결국에 알려졌다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근데 알려진 것이 이제 고러한 사실이기 때문에 고러한 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망신이라는 것은 전달이 된다는 의미도 되는 겁니다. 전달이 된다. 어쨌든 알게 되는 거니까 뉴스라든지 언론이라든지 방송이나 여러 가지 여파로 인해서 내가 드러난다. 이런 거니까 그렇게 된 것이 이제 긍정적이면은 뭐 회사에서도 지원해주고 막 여기저기서 음식 드시지도 않는데 막 계좌로 입금해주고 그냥 먹은 걸로 칠게요 하면서 막 주문해주고 막 그랬다고 하던데 그 망신살의 순기능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거죠. 근데 부정적이라고 하면은 원래 기존에 자기가 열심히 만든 음식 대접하려고 했던 단골 손님이 있는데 그 손님들이 이제 기다릴 정도로 너무 막 전화가 계속 올리고 막 사람들도 계속 찾아오고 이러면은 그러면 자기가 원래 지켜야 될 것들을 못 지키게 되잖아요. 그래서 맛집 사장님 같은 경우에 그런 단골 위주로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런 촬영이나 이런 거에 와도 별로 자기는 막 그렇게 유명하게 되고 여기 맛집이다 이런 거 원치 않는다. 그래서 촬영에 안 하는 집들도 많다고 한단 말이죠. 특히나 일본 같은 데 가보면은 막 수십 년 된 데는 발에 채일 정도고 수백 년 된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보면은 뭔가 이렇게 막 알려진다는 것 자체를 무조건 좋아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하면은 이 망신살의 역기능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망신살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하면은 12운성에 해당하는 걸록지하고 대응이 되기도 합니다. 걸록지. 그러니까 걸록지는 나라의 녹봉을 딱 먹을 준비가 된 거죠. 나라에서 불러준 겁니다. 내가 아무리 면접 이력서 내고 시험 보고 해도 안 불러주면 못 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군가 나한테 불러줬다. 그리고 내가 시험에 응시를 했다라는 사실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시험 봐가지고 좋은 성적을 냈어요. 근데 아무리 좋은 성적을 내도 예를 들어서 접수가 잘못됐다. 그러면 내가 고득점을 했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접수가 잘못됐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잘못 이름을 썼다든지 뭐 수험번호를 잘못 기재했다든지 이러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에는 12운성상 걸록지라든지 이 신살에 해당하는 망신살 같은 경우에는 전달이 된다는 의미하고 누군가가 나를 불러준다. 그것이 크면 클수록 이제 공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외부 그런 회사와 관련된 이런 것이 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망신에 대한 것이 결국에는 위에서 나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묘미띠들은 인연이 이제 망신살이니까 본인이 자기 마음대로 할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이 인목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내 사주가 간목일간이고 해묘미다. 그러면은 인목이면 자기 비견 아니에요. 그럼 비견이 나한테 망신살인 거니까 그 비견이 나를 불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윗사람이 뭐 사장님이 나를 뽑았다.
근데 알고 보니까 면접 같이 본 간부 중에 나랑 뭐 동료급에 해당하는 누군가 나를 좋게 얘기를 했다. 뭐 자기 친구가 뭐 입김을 넣어가지고 추천을 해줬다든지 뭐 이런 식에 해당하는 이 비견이 나한테 그런 망신살적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부정적이라고 하면은 그 비견이 꼰지르는 거죠. 친구 또는 형제 비견에 해당하는 부분이 나를 망신수. 그러니까 요즘에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가 막 영상 찍어가지고 막 올렸는데 갑자기 대박 나가지고 막 큰 인기를 얻는다든지 아니면 크게 굉장한 망신수를 겪는다든지 막 이런 부분이 비견겁제에 대한 성향이 될 수 있는 거죠. 뭐 간목일간이나 을목일간의 경우에는, 특히나 을목일간의 경우에는 망신살도 되면서 겁제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으니까 갑작스럽게 생겨나는 일에 대해서 대처를 하지 못하면 그 운에 그냥 확 휩쓸리는 그런 일이 또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십성에 대응해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일간이다 그러면은 인성이니까 망신살의 인성에 해당되는 거니까 본인의 어떤 생각 같은 거를 막 글로 적잖아요. 뭐 어떤 SNS라든지 블로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인터넷 소통 창구 뭐 댓글 쓰는 것부터 해가지고 누구랑 뭐 싸워가지고 막 갑자기 막 소송을 건다든지 막 그런 것이 될 수가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이런 것이 좀 사건이 커질 수가 있다. 커질 수가 있고 남들이 알려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런 것에 엮이지 않는 게 좋겠죠. 왜냐면 별로 의미도 없는데 그런 거에 엮여봤자 좋을 게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방송 작가다, 글을 쓰는 소설가다, 뭐 시인이다 그러면은 그러한 뭐 시나리오를 썼던 거라든지 책을 낸다든지 그런 것이 이제 올해 계획이 되어 있다 하면은 그 망신살을 타가지고 그게 사람들한테 알려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니까 요럴 때 이제 진행하는 것이 뭐 나쁘진 않은 거죠.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연예인들이나 어떤 뭐 운동선수들 유명해지는 것까진 좋아요. 근데 유명해지고 나서 과거에 무슨 뭐 학폭이나 뭐 미투나 이런 거 터져가지고 그런 걸로 이제 곤욕을 치르는 사례도 있죠. 결국에는 내가 그냥 조용히 지냈으면 괜찮은데 유명해져가지고 그 사람이 유명해지면서 그 과거에 그 사람한테 괴롭힘 당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걸 통해서 이제 참다가 막 폭로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알려진 것이 포인트인 거죠. 알려진 것이. 그 최근 들어서도 뭐 배우부터 해가지고 뭐 운동선수도 그렇고 뭐 연예인 뭐 가수 연기자 할 거 없이 막 그런 일들이 흘러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뜰만 하면은 막 이제 막 유명해졌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항상 문제가 터진다는 게 그게 이제 망신살과 연관되는 흐름으로 볼 수가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심을 해야 한다는 거죠. 물론 그러한 일들은 이런 망신살에 해당하는 인신사회뿐만이 아니라 뭐 좌우묘연이나 진술충민연애도 당연히 걸릴 수 있는데 이런 망신에 대한 개념은 시작적인 부분에서 생기는 거니까 시작적인 부분에서 바로 이렇게 브레이크나 어떤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부정적이라 하면은 자기 이미지가 내가 계획하지 않은 그 이미지가 생기는 거니까 무슨 남, 무슨 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그 이미지가 붙잖아요. 타이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라고 좀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원한 것은 뭐 내무부서인데 행정부서인데 갑자기 나를 막 실무부서 현장으로 막 갑자기 나와가지고 막 엄청 육체노동하게 시킨다고 하면 어차피 공직에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원하는 부서가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나 힘들 수는 있는 거니까 그게 또 이미지에 대한 부분이다 하면은 화일간의 경우에는 이런 망신살이 그런 이미지적인 부분에 어떤 파급 효과, 여파 이런 게 좀 터질 수가 있다. 이런 걸 좀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토일간은 또 망신살이 관이니까 관으로부터 이제 생기는 망신살이 되는 거죠. 토일간이 좀 제일 큰 어떤 관적인 동화하는 게 좀 있다고 봐야겠죠. 특히나 무토일간 같은 경우에는 인목의 또 장생지가 되기도 하니까 망신살에 해당한다. 그러면은 해묘미띠에 해당하는 무토일간이 인목이라고 하는 망신살을 봤다. 그러면은 그 망신살이 나를 또 장생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망신은 망신인데 아무리 안 좋은 게 있더라도 그 안에서 내가 무조건 안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좋다고 해야 할지 나쁘다고 해야 할지 이게 애매해지는 게 이러한 뭐 무토라든지 병화 같은 장생지를 깔고 있는 이런 경우에는 또 12운성상 그런 장생의 부분, 지살적 의미도 담겨져 있기 때문에 움직임도 당연히 동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정화하고 기토는 인목 자체에 12운성 사지로 들어가니까 사지면서 망신살이면은 이거는 뭐 망신적인 부분이 자기한테 불편해서 이 사지로 빠지는 거니까 자기 활동을 중단한다든지 하던 일에 대한 재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뭐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거라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12운성하고 대응을 시켜가면서 또 하면은 통변이 확장이 되고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해묘미띠의 경우에 어쨌든 계속 인목이 망신살이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별로 지금 토일간까지 이렇게 했고 금일간이면 뭐 재성이니까 재성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망신살이 되니까 이거 내 돈에 관련된 게 망신살이 된 거니까 돈 문제 숨기려고 했던 게 있다. 그러면은 드러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나 남자 같은 경우에 뭐 숨겨둔 애인이 있다. 아니면 뭐 숨겨둔 비자금이 있다. 돈에 관련된 거든. 또 여자의 경우에는 또 재성이 또 시어머니도 되는 거니까 그 시어머니한테 말 잘못했다가 그 시어머니로 인해서 사건 사고나 어떤 문제가 일파만파로 커질 수도 있는 거니까 재성이라는 것은 이제 아버지도 되고 여자도 되고 시어머니도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나를 망신살로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망신살에 해당하는 부분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인자가 아니다. 그 망신에서 나를 불러준다. 망신 당하라고 불러주는 부분에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좀 절충을 할 수 있느냐. 요거를 좀 봐야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수일간의 경우에는 식상이니까 식상으로 망신 걸리는 거죠. 식상으로 자기의 어떤 표현이라든지 또 여자 사주에서는 자식도 될 수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진로적인 선택 이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망신수에 노출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랬을 때 이제 망신에 해당이 되는 일들이 이렇게 생기니까 이 수일간들 특히나 이렇게 말 조심해야겠죠. 연인 관계에서 그냥 내 마음 알아달라고 그냥 한번 질러댔는데 그걸로 그냥 관계가 싹 끝나는 경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의도치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막 식상에 대한 파급 효과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목을 망신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말을 조심해야 돼요. 특히나 싸울 때라든지 어떤 상대방과의 오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그걸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인자가 있지 않고서는 이게 관계적으로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는 좀 어렵다. 일주로 따지면 이민일주가 되겠죠. 수일간에 이런 망신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일지에 망신살이 있는 거니까 해묘미띠에 이민일주다 이러면은 그리고 해묘미띠에 이제 인월의 개수다 이러면 뭐 상관 망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내 사주에 있다 그러면은 근데 내 사주에 뭐 인목이라는 게 없다 그러면은 이제 이민년이니까 해묘미띠의 경우에는 인목으로 이렇게 동해서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제 특히나 묘라든지 인목하고 방합이라든지 삼합이라든지 충, 형 이런 걸 치고 있다 그러면은 요게 이제 같이 묶여가지고 동하는 겁니다. 인묘진으로 묶이든 해묘미로 묶이든 해가지고 이렇게 묶여가지고 동하면은 그게 하나의 이제 목의 운동으로 동하면서 나한테 사건 사고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것이 이제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를 봐야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난강막 이 계절에서 이 오행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걸 얘기하죠. 그래서 뭐 어느 계절에 여름에는 뭐 수가 필요하고 겨울에는 대체로 화가 필요하고 뭐 수일간 중에 겨울이어도 개수일간이다 그러면은 뭐 화 상관없이 그냥 경신금 금을 위주로 쓴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해당 글자가 일간이 필요로 하는 거를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망신살하고 겁살만 제대로 알아도 사실 해묘미띠라든지 사유축띠들이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잘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민년에 이 인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십성적으로도 해석을 우리가 많이 했단 말이에요. 천간의 임수도 많이 했고 그러면 이제 지지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통변을 하는 거죠. 아 너는 이제 내년에 식신이 망신수에 걸렸구나. 그러면은 이 식신으로 망신수에 걸릴 수 있으니까 혹시 여자 사주다 그러면 이 자식과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이 망신수가 생기지 않게 조심해라 이건데 이 망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내 아래 그룹이 겁살인 거고 그건 이제 내 컨트롤 할 수 있는 거고 윗그룹에 해당하는 망신살은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여자가 수일간이다 그러면은 망신에 해당하는 인목이 식상이니까 이 자식 관련돼서 문제가 생기는 거는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어디 뭐 자식이 친구하고 싸우고 왔는데 뭐 심하게 누굴 다치게 했다든지 뭐 본인이 다쳤다든지 뭐 그런 문제 소지를 만들어냈다라든지 막 이런 복잡한 일이 생기면은 막 엄마 입장에서 막 짜증도 나고 막 걱정이 되잖아요. 뭐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진로에 대한 식신상관이니까 진로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인중에는 뭐가 있어요? 인중에 병화가 있죠. 그러면은 그러한 망신살이니까 식신상관에 해당하는 그 망신살이 재성을 또 품고 있으니까 여기서 망신 잘못당하면 돈 문제까지도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금일간도 재성, 돈 문제에 대한 망신살이 뻗치면은 그 망신살로 인해서 인중의 병화니까 경금은 편관, 신금은 정관이니까 관에 대한 명예 문제까지 손상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좀 심각한 어떤 안 좋은 거다. 근데 좋은 거다라고 했을 때는 이 망신이 그거죠. 내가 재성, 돈을 벌게 됐는데 명예까지 얻게 되는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고, 수일간도 식상이라고 하는 진로, 자식 이런 부분이 망신살에 연결이 되니까 망신살에 대해서 알려졌어요. 그러면 내 자식이 뭐 갑자기 뜬금없이 뭐 유튜브를 하겠대 했더니 갑자기 대박이 나가지고 돈을 벌게 되는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이 식상이 망신수에 걸리면서 유명해지면서 동시에 또 인중에 있는 병화가 연결이 되니까 돈까지, 수일간 입장에서 화가 돈이잖아요. 수국화하니까. 그래서 재물적인 문제까지도 또 내가 어떻게 보면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장간에 있는 것도 유심히 잘 관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망신살은 결국엔 뭐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내 윗사람과도 같다. 그리고 겁살은 뭐다? 겁살은 내가 신경 쓰고 관리하고 지시 내려오면 그 지시 받아가지고 용역 철거 업체 있잖아요. 그거 뭐 오도 받으면은 돈 얼마 받고서 이제 막 철거하러 다니잖아요. 막 깡패들. 그런 일을 해야 되니까 거기서 내가 좀 마음이 약해지는 그런 누가 있다. 그러면은 막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마음이 약해졌을 때는 뭐 아저씨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빨리 이건 이렇게 빼지고 어떻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하고 방법을 알려줄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겁살의 마인드가 싸우려면 아예 끝까지 가는데 아니면은 누군가를 이렇게 도와주는 연민의식 이런 게 또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겁살도 뭐 마찬가지로 일간별로 이렇게 보면은 목일간의 인목이 겁살이다.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비경겁제를 챙겨야 되는 거예요. 겁살이니까. 챙기거나 아니면 혼내주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애가 말을 들으면 챙겨주는 거고 말을 안 들으면 내쫓는 거죠. 내쫓거나 아니면은 얘를 내가 그 도와줬던 부분이 있다가 하면 그 지원을 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목일간의 겁살이고, 화일간의 인성 겁살. 이 화일간도 이 인성으로 겁살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누군가하고 관계를 할 때 이런 문서적인 것이 이제 겁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서의 힘이 아주 강한 거죠. 화일간의 인목이 겁살이 들었다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내가 빡칠 일이 생겼다, 열받는다 그러면은 갑자기 문서 가지고 이제 통보하는 거죠. 내용 증명을 보내든지 아니면은 막 갑자기 이혼 도장을 찍는다든지 계약서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 위반이다 해가지고 법대로 딱 처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화일간의 이 인성 겁살은 이 문서적인 힘이 강해서 만약에 싸운다 그러면은 반드시 계약대로 법대로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만약에 긍정적인 부정적인 게 아니다 그러면은 이 화일간이 알아서 해줍니다. 이 겁살을 가진 인성이다 그러면은 이제 화일간에 이 인성 겁살을 가졌다 이러면은 그 사람이 딱 이 사람 마음에 든다 이렇게 했으면은 본인이 알아서 문서를 꾸며가지고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여기 도장만 찍으면 돼 이렇게 세팅해가지고 온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자꾸 화일간 겁살하고 싸우려고 한다 이러면은 그 사람이 문서의 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나한테 정권을 안 맡기는 거예요. 아니면은 관계의 시작 자체가 안 되는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화일간에 이 인성 겁살이 있는 사람들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그게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냥 본인이 도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도장이라는 게 모든 일의 시작이 도장 찍고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인성이 만만해 보이는 것 같아도 뭐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 돈도 아니고 자기 뭐 먹고 사는 기술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인성이 안 돼 있으면 뭐든지 다 비공식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성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성 없이 사는 사람들은 이제 알죠. 근데 인성에 대한 부분을 딱 이렇게 겁살로 갖고 있다 하면은 그 사람 말 안 들었을 때 얻는 그 불합리성 뭐 이런 거를 겪어봐야 아는 거니까 되도록이면은 싸우지 말고 타협하고 뭐 내 상사가 있는데 엄청 괴롭힌다 근데 그 사람이 겁살이 있다 그러면은 최대한 그 겁살에 해당하는 십성에 맞게 내가 그 사람하고 관계에서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이길 수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살에 해당하는 십성을 만만하게 아주 잘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성이 망신살이랑 겁살이랑 이게 천지 차이란 얘기죠. 망신살은 내가 눈치를 봐가면서 엄청 공을 들여가지고 활용을 해야 된다고 하면, 겁살은 그냥 막 이리 컨트롤 저리 컨트롤 한다는 얘기니까 그 사람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일을 아주 평상시에는 자연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 본인은 몰라요. 주변 사람들이 자기 눈치를 보는지. 그런 면들이 있죠. 그래서 화일간의 인성 겁살까지 설명했고, 토일간의 관성 겁살이다. 그러면은 이제 해묘미띠의 토일간이다. 그러면은 인목이 겁살이 되겠죠. 그러면 겁살이 되니까 요 관에 대한 부분도 본인이 딱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관으로 이제 조직 결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토일간이 모임에서 딱 관장을 한다. 그리고 이제 딱 빠진다. 이러면 이제 모임이 이합집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빠지면서 이제 다 우르르 빠지든, 아니면 이 사람이 딱 헤쳐 모여 하면은 다 어디서 듣고 왔는지 사람들이 막 점점 모인다든지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 말을 아주 잘 듣습니다. 그 사람 말을 아주 잘 듣기도 하고, 관이 자기 밑에 있는 거니까 절대로 관에 대한 뭐 충성심이나 뭐 복종심 이런 게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관이 원래는 위에 있어야 되는데 겁살이라는 거는 아래급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토일관이 이런 관성 겁살이 있다 그러면은 뭐 아래급인 거죠. 관이 내 밑이다, 내 발밑이다. 그러면은 이제 여자 사주다. 그러면은 관이니까 남자를 보는 심리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런 게 절대 존경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럴 만한 사연들이 있겠죠. 뭐 그 사람들이 그런 태도를 가졌다 해서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의 자기한테 이제 어떤 불이익이라든지 제대로 된 어떤 윗사람, 뭐 선생님 역할, 상사 역할, 뭐 사장 역할, 부모 역할 이런 거에 대한 거니까 하여튼 관성적으로 나한테 원만한 역할을 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대체로 겁살이 있으면은 다 만만하다 보시면 돼요. 뭐 인성이 있으면은 뭐 문서가 만만하고 또 뭐 엄마가 만만하다고 보시든지, 비겁이 겁살이면 뭐 친구나 형제 이렇게 보든, 관성이 겁살이면은 뭐 관적인 그런 부분을 그렇게 보든지, 통제에 잘 안 따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본인 혼자서 막 개성 강조하고 막 이런 사람들, 관성이 겁살일 가능성이 높다. 토일간에. 그래서 뭐 이런 관에 대한 문제 이런 걸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업자득인 거죠. 자업자득이 되기도 하고 본인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는 부분도 되는 거이기 때문에 관에 대한 태도가 하여튼 이 겁살 운에 드러나는 거예요. 관에 대한 태도를 그렇게 했던 사람들. 근데 하여튼 힘은 있습니다. 어쨌든 뭐 밑에 두든 위에 두든 할 거 없이 관을 컨트롤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릇이라든지 가치라든지 어떤 본인의 스케일 이런 걸 봤을 때는 만만한 사람은 아니죠. 결코. 그러니까 이 토일간에 관성을 겁살로 쓰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민년이 왔다 그러면은 인목을 겁살로 쓰는 운이 왔잖아요. 그러면은 그 관에 대한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면 자기한테 다 어려워하고 아쉬워하는 사람이 어쨌든 생긴다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또 너무 거만하게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사람들이 와서 아쉬워하는 줄 알고 그러면은 착각하는 거라는 얘기죠. 자기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런 환경이 생기는 겁니다. 겁살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삼지 지나고 이제 첫 번째 운이 겁살 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괜히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막 까불고 이러면은 여기서 또 이제 무너지는 거죠. 이제 제살로 이제 삼합을 충하니까. 일단 이제 토일간까지 했고, 금일간은 이제 재성이 겁살이 되는 거죠. 재성이 해묘미띠. 그러면은 이제 재성이 겁살이다. 그러면은 이제 재성이 겁살이니까 돈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투자 관련된 것들. 그리고 내가 이제 돈을 쓰는 방법에 대한 거니까 일하는 방식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정규직을 했던 사람이 뭐 비정규직으로 한다든지, 그 비정규직 하던 사람이 정규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형태, 재성, 내가 시간을 쓰는 거라 했잖아요. 우리가 재성을 돈이라고 볼 수 있지만 돈을 만드는 데는 반드시 시간을 투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재성 이꼬로 돈보다는 시간이다. 그래서 재성은 에너지, 시간. 왜냐면 건강해야지만이 내가 시간을 온전하게 쓸 수 있단 말이죠. 똑같은 시간을 써도 누구는 약 먹고 좀 자고 피곤하니까 막 사우나 가서 막 찜질도 하고 막 그래야 되면, 건강한 사람은 그냥 계속 진행을 하는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막 자꾸 챙겨야 돼요. 밥도 막 꾸준히 계속 먹어줘야 되고, 소화력도 약하니까 짧게 자주 먹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 많이 먹어도 금방 다 소화시키고 또 배고프고 이러니까 이 건강 문제에서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재성을 건강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요 재성이 이제 겁살운에 이제 오게 되면은 금일간들 특히 수술수라든지 아니면 이제 건강을 망치는 일 이런 거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돈이라든지 건강, 내 시간 요거를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내가 요거에 대해서 어떤 소중함이라든지 이런 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나 뭐 경인일주, 해묘미띠에 경인일주 이러면 일제 겁살이 되죠. 요런 경우에 편제에 대한 겁살, 소중함을 모르고 본인이 원래 그렇게 타고난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인목이 이제 지지에 왔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겁살이 된 거니까 편제든 정제든 금일간은 하여튼 이런 건강상의 문제 그리고 이제 재성이니까 돈과 투자 그리고 뭐 아버지 부친에 관련된 이런 육친도 이렇게 좀 건드려주면 좋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는 남들 사주를 봐줄 때든 재성에 해당하면 이제 시어머니 또는 부친 그리고 또 남자 사주에서는 또 부인도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이제 겁살에 맞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변동상 사건 사고라든지 변화 변동수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관리를 잘 해야죠. 무조건 겁살은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내 아래 그룹이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방치하거나 내가 망가뜨리면 그냥 그대로 망가져요. 근데 망신살의 경우에는 내가 손을 댈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뭘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나한테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시키고 지시하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망가뜨릴 수 있는 거는 망신살이 아니라 겁살이다. 그래서 겁살 운에 내가 망치면 망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금일간은 재성, 돈 문제가 망가지지 않게 그리고 또 결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홍기가 꽉 찬 남녀 커플이다. 그러면 그 중에 이제 겁살이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이 재성에 해당하는 부분을 좀 이렇게 잘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뭐 돈 문제라든지 뭐 혼수 문제가 됐든 뭐 집을 어떻게 계약을 하든 전세를 하든 뭐 매매를 하든 월세를 하든 그리고 또 이제 여자의 경우에는 시어머니가 제잖아요. 그러면 시어머니를 또 이렇게 잘 만족을 시켜줘야죠. 관리를 해주고. 그럼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잘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그것 때문에 이제 뭐 파탄이 난다든가 파혼이든가 아니면 뭐 싸움이 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겁살은 내 아랫그룹이기 때문에 내가 신경을 써주는 만큼 관리가 돼요. 하지만 내가 힘들다고 방치하거나 아예 손을 놓거나 짜증난다고 막 승질 부리고 이러면은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겁살은 나한테 개길 수가 없어요. 내가 겁살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운에서 오든 내가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 거니까 그냥 막 엎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막 한번 빡치면은 이 겁살이 있는 사주들은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금일간들은 겁살 운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 생기지 않게 조심해야겠죠. 그리고 수일간은 이제 겁살이 이제 식상이니까 그 식상에 해당하는 이 겁살이 어쨌든 나의 진로고 또 자식도 되고 남자 사주에서 뭐 할머니도 되는데 할머니에 해당하는 부분이 직접적이진 않잖아요. 아버지를 타고 들어가야 이제 할머니가 나오는 거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할머니랑 같이 살면서 이제 부모처럼 지내던 경우가 많다. 그러면은 그럴 때 이제 이런 할머니와 관련된 부분 이런 게 좀 변화 변동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여자 사주에서는 자식이죠. 그리고 남자 사주에서도 이제 자신의 어떤 끼와 재능, 진로 이런 게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운이 풀린다고 볼 수도 있고 그것을 이제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그 시기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대신에 이제 식상이니까 식상을 쓸 때는 대부분 관이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겁살운에 내가 식상을 막 다루다가 관이 다치는 일이 있지는 않는지 이런 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얘기는 이제 나로 인해서 희생해줄 가족들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의 차이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린 아이가 이제 막 겁살운에 막 예술을 하고 싶다. 막 음악하고 막 뭐 배우고 막 하는데 막 악기 사고 막 뭐 레슨 받고 하는데 돈은 엄청 들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가족들이 감수를 하는 거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뭐를 하는데 그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환경은 그냥 어디 땅 파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가족들이 희생해줘야만 나오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누나는 뭐 형은 뭐 언니는 못했는데 뭐 너는 이렇게 챙겨줬다 어쨌다 하면서 막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면 실제로 나한테 그 겁살의 기운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 못한 것이 나한테 들어온 거니까 그게 또 이 겁살의 의미, 차압하고 막 철거당하고 막 뺏는 거니까 내가 남을 뺏은 거예요, 결국에는. 겁살을 갖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남이 가지지 못한 거에 대한 기능이 나한테 온다. 물론 당연히 나도 갖고 있어야 될 것을 못 가지는 개념이 또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사업 수완이라든지 그런 걸 가진 대신에 내가 뭐 머리가 안 좋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머리가 꼭 좋아야만 사업 수완 있고 막
물건 잘 팔고 이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내가 타고난 게 있다고 하면 또 빠뜨리는 게 있고 막 그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겁살이 이제 식상에 임하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부분에 대한 본능적인 식상에 대한 모습들이 그런 식으로 좀 연결이 된다.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삼합, 생지, 신살이 다 삼합의 논리이기 때문에 인신사의 생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계속 이어가지고 뭐 십성에 대한 걸 위주로 뭐 또 준비해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신살 4개만 이렇게 알아도 이민년 준비하는데 문제 없죠.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이메일로 궁금사항 Q&A 이런 거 좀 질문해 주시고 다음 방송에 반영해가지고 또 답변을 드리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망신살하고 겁살에 대해서 알아보셨고요. 이제 2022년 새해도 밝았고 아직은 이제 신축월 한 달 딱 남았죠. 그래야 이제 이민년 이민월이 이렇게 오는데 참 신축년 신축월에서 이민년 이민월 이렇게 신축이 이민으로 연결되는 참 희한한 구조가 2022년의 1월 2월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